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6.2절의 연습 문제 한 문제 정도 한번 예제 좀 풀어봤으니까 6.2절의 연습 문제 몇 개 더 골라서 풀고 그 다음에 6.3절에 있는 연습 문제도 한두 개 정도 같이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6.2절은 제가 좀 그래도 조금 되긴 했지만 여러분 뭐 내용 같은 거 다 기억나시죠? 결국은 이제 6.2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연습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 텐데 2번에 A번에 있는 거를 같이 좀 봐보면 여기서는 fnx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x가 1, 2분의 1, 3분의 1에서 n분의 1일 때에만 1이고 그 외의 경우에서는 전부 다 0으로 주는 이런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수 전체를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각각의 fn들이 원점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보는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는 각각의 fn들이 원점에서 연속이 되냐. 그럼 이거는 그냥 함수열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이런 fnx에 대해서만 보는 거니까 요거 이렇게 딱 봤을 때 연속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라기보다는 그냥 점들을 잘 찍어 보는 거죠. 적당히 n은 한 10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n 하나 고정시켜 놓고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1일 때 1이고 2분의 1일 때 1, 3분의 1일 때 1 해서 10분의 1일 때도 1인.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그냥 등간격으로 좀 그냥 이렇게 편의상 그래서 10분의 1일 때도 1, 9분의 1일 때도 1 해서 1일 때에도 전부 다 1이고 나머지에서는 전부 다 0인.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이제 구멍이 좀 뚫려 있고 나머지에서는 전부 다 0인 거니까 얘는 각각의 fn은 원점에서 연속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고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답안을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냥 내가 그래프를 적당히 그냥 n 10 하나 골라서 10이든 사실 일반적인 n이든 적당히 n분의 1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어차피 이 뒤 큰 부분에서는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왜냐면 어차피 0 근처에서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0이랑 제일 가까운 게 뭔지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1, 2분의 1, 3분의 1, n분의 1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뭔지 생각해주면 당연히 n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n분의 1일 때에만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1이고 이 뒤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별 관심 없고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0 근처에서만 보고 싶으니까 근데 n분의 1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0과 n분의 1 사이에서는 전부 다 0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고정된 n에 대해서 n을 하나 고정을 해놓고 fn은 0이다. 언제? 적당히 0부터 n분의 1 빼고 그래서 fnx는 고정된 n에 대해서 0부터 n분의 1까지는 다 0이니까 얘는 당연히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딱 고정된 n분의 1에서 0부터 n분의 1까지가 다 0이니까 그리고 이제 좀 이거 이러면은 이제 우극한만 따지는 거 아니냐 하면은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좀 넓혀서 fnx가 0이긴 한데 저 어차피 0보다 작은 쪽은 다 0이니까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0이니까 당연히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왜냐면 0 근처에서만 우리가 관심이 있고 0 바깥에서는 이제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이 얘기를 빼먹었는데 전별 극한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하자. 얘는 이제 전별 극한 함수 이거를 우리가 포인트와이즈 리미트 펑션 줄여서 p.w. 펑션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f가 뭔지 그 다음에 f가 갖고 있는 성질들이 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fn에서 f로 가는 게 유니폼하냐.
그리고 뭐 f가 연속이냐, f가 원점에서 연속이냐, 요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랬을 때 뭐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서 만나는 상황이 시험이든 아니면 뭐 다른 문제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는 뭐 이제 이런 상황을 많이 마주치겠죠.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는가, 뭐 연속이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f가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연속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f가 0에서 연속이니까 연속함수의 성질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제 0이니까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을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fan도 f0으로 수렴한다, 뭐 이런 정리가 있었죠, 그렇죠? 연속함수의 성질 중에서 연속함수 성질 중에서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게 잘 떠오르지 않으면은 이제 좀 복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는데 이제 이 성질을 왜 가지고 올 거냐면 f라는 함수가 우리 전별극한 함수니까 우선은 f는 원점에서 0일 때는 0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0에서는 fn들의 모든 거에다 0 대입하면 다 0이니까 전별극한으로 얻은 f도 당연히 0에서 0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이제 그 다음 나머지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0에서 0인 거는 되게 자명하게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0으로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fan이 f0도 0이니까 얘도 0으로 수렴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뭘 가지고 올 거냐면 여기 지금 막 n분의 1 같은 게 막 등장을 하니까 내가 그냥 an을 n분의 1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왜 생각했는지는 그냥 여기 뭐 n분의 1 같은 게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n분의 1 당연히 0으로 가고, 그럼 이제 만약에 f가 0에서 연속이었다면 fn분의 1도 0으로 갔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fn분의 1을 대입하면은 뭐가 되냐면 1이 나와요, 그렇죠? fn분의 1은 항상 0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fn에 n분의 1을 대입하면 다 1이에요. 근데 fn에다가 n분의 1을 대입하면은 1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수열인데 뭐 다 1만 나타내는 애인데 얘가 갑자기 0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니까 fn에 fn분의 1도 1이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연속인 거의 모순이죠, 그렇죠? 모순. 그래서 f는 0에서 연속이 아닙니다. n분의 1일 때도 0으로 가야 되는데 n분의 1을 대입하면은 원래 갖고 있던 게 다 1이니까 그래도 당연히 1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0이 안 되니까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f는 연속이 안 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바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얘가 연속이 아니니까 fn에서 f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fn이 0에서 연속이고 유니폼하게 수렴을 했으면 f도 연속이어야만 하는데 원점에서,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유니폼하게 수렴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는지 이제 이런 거를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방금 이게 뭐 문제의 흐름에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f의 연속성을 한번 따져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속성을 따져준다라는 거는 이제 유니폼하게 수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보통 이런 짓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fn의 연속성은 줄 테니까, 왜냐 fn이 연속도 아니면은 전별 수렴한 전별 극한함수의 뭐 연속성도 뭐 아닐 확률이 높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이번에 B번 문제도 봐보면 이름을 gx로 바꿔서
이제 아까랑 거의 똑같긴 한데 여기서도 1, 2분의 1, n분의 1일 때 이제는 x로 줘요. 아까는 다 1로 줬는데 이제는 x로 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상황이 좀 더 좋아졌을까 아니면 안 좋아졌을까, 이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감을 한번 느껴보는 게 좋은데, 아까랑 비교해 보면 아까는 이제 n분의 1일 때 1, 2분의 1, n분의 1일 때 전부 다 1이라는 같은 숫자로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게 0이니까 0이랑 비교해 보면 1은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면 절대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갖고 있는 게 x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갖고 있는 거는 n분의 1에서 이제 n분의 1이 점점 이제 n이 커지는 상황을 생각할 거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 gn이라는 함수를 갖고 있을 때 얘가 이제 n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이제 얘도 점점 커지니까 0 근처를 생각을 해보면 n분의 1이 이제 점점 커지니까 0 근처에서는 얘도 n분의 1이 될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 똑같은 값을 주니까. 이렇게 써놔서 좀 그래 보이지만 gn n분의 1은 n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커지면 얘도 0에 가까이 가는구나. 그래서 0이니까 아까보다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진 거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이제 아까랑 똑같은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각 n에 대해서 gn은 뭐 0에서 연속이다. 뭐 요거는 우리가 아까랑 똑같이, 왜냐면 앞에 얘는 이제 1이든 뭐 x든 간에 대부분에서 0인 거니까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얘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1일 때는 1이고 이제 2분의 1일 때 2분의 1, 3분의 1일 때 해서 뭐 아까처럼 10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10분의 1일 때 10분의 1 이렇게 여기 찍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0.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데 아까랑 다른 점은 얘가 점점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아까랑 비슷하게 뭐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느냐 연속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는 뭐 여기서도 이제 전별극한 함수를 이제 gx라고 써보면 gnx가 gx라고 해보면 gnx 빼기 gx를 한번 생각을 해주면,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이렇게 쓰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뭔가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뭐 전별극한함수 f의 뭐 연속성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뭔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할 것 같다라는 식의 증명을 쓰고 있는 이유는 아까랑은 다르게 얘가 점점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이제 n이 점점 커지면 이제 여기 점들이 더 많이 찍히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는 유니폼하게 수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gx가 어떤 함수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저 n분의 1이 아닐 때에는 어차피 gn들이 전부 다 0이었으니까 수렴하는 애들도 전부 다 0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가 1, 2분의 1, 3 이럴 때에만 이제 이런 값들에 대해서만 좀 모르는 거고, 특별한 몇 개의 점들에 대해서만 모르고, 얘는 이제 대부분 0인 상황인데 얘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값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 제일 큰 게 얼마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gn은 아까처럼 n분의 1일 때만 값이 좀 뭐 x든 1이든 뭐 좀 다르고 나머지에서는 전부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n분의 1 같은 데에서만 따져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n분의 1보다 작아요. 왜냐면 얘가 커봐야 x니까. g는 대부분 0이라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내가 적당히 n을 키우면은 x에 무관하게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고, g도 x는 0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C번인가 뭐 그것도 이제 다른 또 함수열이 주어져 있을 텐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fnx는 이제 다른 문제에서도 보겠지만 fnx를 정확하게 이렇게 식으로 준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든 막 뭔가를 시도해볼 수가 있으니까 막 계산을 해보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좀 잘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뭐 값에 따라서 함수가 다른 이제 요런 식으로 뭐 얘도 식이긴 하지만 좀 뭔가 불편한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딱 식으로 써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fnx가 이따가 보겠지만 뭐 1 플러스 nx 제곱분의 nx 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내가 막 계산을 뭐 잘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은 경우에 따라 주어져 있으면 이제 조금 생각하기 힘든 경우가 있으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좀 생각을 잘 해서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면 7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에선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인 실수 전체에서 균등 연속인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f에 조건이 좀 강하게 들어가 있죠. 뭐 그냥 연속도 아니고 굳이 균등 연속인 경우로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우리가 fn이라는 새로운 함수열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f에다가 이제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n분의 1을 넣은 이런 함수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fn이 f로 이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할 거냐. 당연히 이제 실수 전체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우선은 뭐 문제를 이제 풀긴 풀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느껴야 될 거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를 줬으니까 얘를 그냥 컨티뉴어스로 바꾸면 유니폼하게 컨버전스가 여전히 유지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그냥 컨티뉴어스 한 거여도 증명이 됐으면은 그렇게 문제를 냈을 테니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냥 연속만 주고도 막 계산을 열심히 하고 뭐 좋은 아이디어를 이용을 하면 증명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조건이 뭐 하나 빠지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 그렇게 되는 발레도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그래서 얘도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늘 하는 것처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뭐 fnx랑 fx의 차이를 적당히 이제 x에 무관하게 0보다 뭐 이미 엡실론보다 뭐 작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얘를 써주면 fx 플러스 n분의 1에서 fx를 빼준 요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이용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니까 요거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떠올려야 되겠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의 정의가 뭐였나? 제가 계속 뭐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요거의 정의가 또 잘 안 떠오르면은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랑 비슷하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정의역이 지금 실수 전체니까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유니폼하게 델타를 잡아줄 수가 있는데 어떤 델타냐면 x-y가 델타보다 작으면 fx와 fy의 차이를 내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요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였죠, 그렇죠? 그래서 한 점에서의 연속과 이제 차이가 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래서 얘가 결국 얘기하는 게 뭐냐면 x랑 y 사이의 차이를 줄여줄 수가 있으면 fx와 fy의 차이도 내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f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지금 뭐 x, y로 쓰긴 했지만 얘네 둘 사이를 줄일 수 있으면은 함수값의 차이도 줄일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얘기해주는 건데, 근데 지금 잘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요 두 함수의 차이, fx 플러스 n분의 1이랑 fx랑 얘네 둘 사이의 차이를 보면은 여기 f 안에 들어있는
x 값의 차이를 보면 얘네가 딱 n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얘네 둘 사이의 차이를 줄일 수가 있으면, 근데 마침 얘네 둘 차이가 n분의 1이죠. 그래서 내가 걔네들의 차이가 n분의 1이니까 n분의 1은 내가 원하는 대로 줄일 수가 있죠. 왜냐면 어차피 n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fx 플러스 n분의 1이랑 x의 차이가 n분의 1이고 내가 걔를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 함수 값의 차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증명의 이제 흐름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거를 좀 잘 적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를 하나 잡고 하나 이런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거고, 그렇죠?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니까 이 데이터에 대해서 n분의 1을 내가 델타보다 작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증명을 적으면 이제 이런 델타가 존재하고 이런 델타가 존재하고, 그래서 이런 델타에 대해서 얘는 지금 딱 정해진 값이고 엡실론이 하나 뭐 이미 엡실론 주어져 있고 이런 델타 주어져 있고, 대해서 내가 n분의 1을 델타보다 작게 잡아주면, 여기서 n분의 1은 왜 n분의 1로 얘가 등장을 했냐면 얘가 뭐 이제 마음속으로는 xn 플러스 1에서 x를 뺀 거구나. 그래서 x 값들의 차이를 내가 델타보다 작게 줄여줄 수가 있으면, 그래서 요 얘기는 n을 뭐 델타분의 1보다 크게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분의 1을 델타보다 작게 잡아주면 이거면 fx 플러스 n분의 1과 fx의 차이를 내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유니폼 컨버전스 할 때 중요한 것은 얘를 적당히 x에 무관하게끔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얘가 n이 뭐 라지 n보다 클 때 이 라지 n을 x에 무관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n을 지금 우리가 그럼 뭐 어떻게 잡았냐면 델타분의 1로 잡았어요. 델타분의 1 x에 무관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왜 델타가 x에 무관하냐? 그러면은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한 함수였으니까 이 델타가 x에 무관했다. 그러니까 점들에 무관하게끔 델타를 잡았고, 그 델타에 대해서 우리가 라지 n을 잡았으니까 그래도 당연히 점 x에 무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만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상황이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니폼 컨버전스가 왜 됐냐? 결국 얘가 왜 될 수 있었냐 하면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유니폼리 컨버전스 얘기할 때는 라지 n을 잡을 때 x에 무관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x에 무관하게 잡아줄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에서 등장하는 요 델타가 x에 무관했기 때문에, 뭐 x라기보다는 점에 무관하다. 점에 무관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할 때 잡은 그 델타, 그 점에 무관한 델타 때문에 때문에라기보다는 덕분에, 이 델타 덕분에, 좋은 델타 덕분에 유니폼리 컨버전스도 보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 우선은 뭐 당연히 이 문제가 얘기하는 요 정리의 증명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되겠고, 이제 우리가 뭐 공부를 할 때는 뭐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뭐 여러분들 뭐 수능 기출문제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그냥 문제 풀고 안 끝내는 것처럼, 뭐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뭐 이런 것도 더 깊게 공부하는 것처럼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실력이 굉장히 늘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해볼 수 있는 질문은 그럼 f를 조건을 좀 약화시켜서 f가 그냥 컨티뉴어스면 어떨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것만 가지고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할 수가 있을까? 뭐 이거 당연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까는 이제 증명을 근데 한번 떠올려 보면, 아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한 그 델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게 만들어주는 그 델타가 점에 무관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유니폼리 컨버전스를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그냥 컨티뉴어스하게 바뀌었으면은 뭔가 잘 안 될 확률이 높죠. 왜냐면 여기서는 뭐 델타 이런 걸 잡을 때 이제 점에 의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유니폼리 컨버전스가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거는 할 때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함수가 뭐냐면
이제 이거 알아야 되겠죠. 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긴 한데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 거. 요런 함수 떠올려야 되겠죠. 이런 거 뭐가 있었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 그렇죠. x분의 1도 괜찮고 또 제가 여기서 쓸 발레는 이제 x분의 1이 아니고 x제곱 쓰려고 합니다. x분의 1도 맞 x제곱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x분의 1도 그렇고 뭔가 무한대로 가는 것들이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얘를 잘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얘도 이제 0 근처에서 얘는 0 근처 얘는 무한대 근처 뭐 x분의 1이나 x제곱분의 1이나 좀 비슷한 애죠. 왜냐하면 x분의 1은 0 근처에서 무한대로 가고 얘는 이제 x제곱은 무한대에서 무한대 근처로 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니까 이런 발레들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일 때 뭔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fx를 x제곱으로 놓고 계산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요건데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뭐 잘 전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절대값 x제곱 더하기 뭐 n분의 2x 더하기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x제곱 어차피 다 뭐 x가 뭐 실수 전체긴 한데 뭐 편의상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왜냐면 x제곱이 이제 원점에 대해서 우함수니까 그럼 얘가 이제 절대값 기호 빼면은 n분의 2x 더하기 n제곱분의 1인데 얘가 0으로 가기는 가죠. 그쵸? 0으로 가긴 가는데 각각의 고정된 x에 대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x에 대해 0으로 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많이 봤죠. n분의 2x 이런 거 있으면은 내가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싶은데 얘가 x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안 되죠. 그쵸? 왜냐면 n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x도 같이 커지고 있으면은 얘가 이제 무한대로 안 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유니폼리 컨버전스가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생각은 n이 커지긴 하는데 이 커지는 만큼 x도 빠르게 무한대로 가면 얘가 이제 안 줄어든다. 이 값이 안 줄어든다. 이 값이 뭐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증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유니폼리 컨버전스가 안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파악할 때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이래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증명을 할 때는 이렇게 말로 때우면 안 되죠.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안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뭐 수열 하나 잡아서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여기서 이게 수열 하나 뭐로 잡을 거냐면 n 플러스 n분의 1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f n 플러스 n분의 1 이거 n 플러스 n분의 1을 왜 생각했냐?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 그래서 뭐 n 플러스 n분의 1이라 보면 x를 n으로 고르는 거죠. 그렇죠? 적당히 뭐 xn을 n이라고 하자. 그래서 xn을 n으로 내가 왜 놨냐? 이런 것도 막 그냥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얘가 왜 유니폼리 컨버전스가 안 될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어쨌든 간에
x가 무한대 근처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무한대 근처에서 생기는 애를 잘 잡아주기 위해서 무한대로 가는 수열을 잡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발레를 잡고 있는데 뭐 0으로 가는 뭐 이런 거를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n을 n이라고 놔보면 뭐 x 를 넣으면 n 더하기 n분의 1 빼기 fn 뭐 이런 거 한번 계산을 해주면 이제 아까처럼 뭐 계산 잘 해서 요 자리에 n 넣으면 되죠. 그래서 2 더하기 n제곱분의 1이 되죠. 얘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얘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여줘야 되는데 모든 어떤 수열을 가지고 와도 다 내가 원하는 만큼 작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양수보다 크니까 뭐 그 얘기는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유니폼리 컨버전스가 안 된다. 그래서 유니폼리 컨버전스가 안 된다. 실수 전체에서. 그래서 안 된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좀 알아야 되는 게 많긴 한데 뭐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부터 좀 잘 알아야 되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는 연속이지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닌 이제 뭐 그런 함수도 알고 있어야 되고 유니폼리 컨버전스가 안 되는 거를 뭐 어떻게 증명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게 좀 더 뭐 어떻게 보면 유니폼리 컨버전스를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안 되는 거를 보이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거 발레 하나만 잘 잡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8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면 8번 문제는 gn이 g라는 함수로 유니폼리 컨버전스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디서 유니폼리 컨버전스 하고 있냐면 이 컴팩트 셋 위에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고 있고 또 문제에서 gx가 이 컴팩트 셋 위에서 0이 아닐 때 gn분의 1도 g분의 1로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거를 보여라. K 위에서 이 컴팩트 셋 위에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이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뭐 생각할 게 많은데 이제 뭐 발레 이런 거 다 일일이 잡지는 않겠지만 컴팩트 셋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유니폼리 컨버전스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계속 유니폼리 컨버전스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원래 중요한 거고 유니폼리 컨버전스는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계속 갖다 쓰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특별하게 주어진 거는 컴팩트 셋이다. 컴팩트 셋인 거 뭐 굉장히 중요하게 어디선가 쓰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GN 이런 거 다 연속이고 GN 연속이나 빠른. 그 다음에 뭐 G가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은 이제 또 G분의 1, 이게 분의 1 같은 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얘도 당연히 줘야겠죠. 왜냐면 뭐 0 되는 점 있으면은 G분의 1 이런 거 생각하기 뭐 굉장히 껄끄러우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다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어쨌든 GN분의 1 빼기 G분의 1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GN 뭐 X분의 1 빼기 GX분의 1을 계산을 하려고 해요. 뭐 당연히 통분을 해서 GNX GX분의 GNX 마이너스 GX 요거를 줄여주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지금 굉장히 좋은 거는 분자는 이미 괜찮아요. 그래서 얘 좀 나눠서 그러면 GNX 빼기 GX 곱하기 GNX GX분의 1 요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요 앞에 붙은 거 얘는 이미 좋아요. 왜냐면 GN이 G로 유니폼하게 컨버전스 하고 있으니까 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유니폼하게 엡실론보다 잘 줄여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우리의 주 관심사가 뭐냐면 요거 분수꼴로 된 거 얘가 적당히 어떤 상수보다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얘가 바운디드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면은 만약 얘가 뭐 어떤 상수 뭐 C보다 작다. 그럼 얘네 둘이 곱해서 뭐 C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잘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가 바운디드인 거 보여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적당히 뭐 GNX든 GX든 얘네가 어떤 양수보다 큰 것만 찾아주면 됩니다. 양수들. 얘 당연히 0 이상이긴 한데 0 이상인 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거 못 얻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양수, 또 양수를 잘 잡아줘야 돼요. 당연히 뭐 x에 의존하는 이런 거 잡아주면 여기 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 해서 그냥 상수만 곱해줘야 되니까 뭐 이제 그런 거 말고 진짜 숫자 하나들로 얘를 이제 파지티브 로어 바운드를 찾아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마 이런 거 여기서 많이 좀 보셨을 텐데 뭐 수열의 극한 같은 거 할 때 AN이 L로 수렴하고 뭐 AN 0 아니면 이거면 AN 분의 1이 L 분의 1로 수렴한다. 이제 뭐 요런 거 보일 때 어떻게 했었냐면 AN이 뭐 적당한 뭐 양수 근처로 간다. 뭐 지금 편의상 뭐 L은 0보다 크다라고 해놓고 AN도 L도 다 0보다 크다. 그럼 AN이 L 근처로 가면은 뭐 적당한 범위 내에서는 AN이 뭐 2분의 L 뭐 이제 곤초에 뭐 2분의 L보다 클 거니까 그래서 파지티브 로어 바운드 잘 찾아서 했었던 것처럼 분수골에서는 이 파지티브 로어 바운드를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이제 GX 쪽은 의외로 간단해요. 왜냐면 G가 GN이 연속이니까 G도 연속이죠, 그렇죠? G가 연속이니까 연속인데 특별히 컴팩트 셋 위에서 연속이니까 우리가 연속 함수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로 최대 최소 정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최대 최소를 갖고 그래서 이런 m과 스몰 m과 라지 m이 존재하는데 스몰 m은 0보다 크죠, 그렇죠? 왜냐하면 g들이 전부 다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최소값은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컴팩트 셋이니까. 그래서 gx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요 스몰 m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양수 하나 잡았고 그럼 이제 문제는 gn 쪽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an이 l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an은 언젠가는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보다 커져야 되겠죠, 그렇죠? 혹시 이 얘기가 잘 와닿지 않는다면 뭐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n 빼기 l이 적당히 뭐 큰 n에 대해서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내가 만약에 뭐 엡실론을 뭐 2분의 1로 잡았다. 그럼 이제 얘는 이 사이 안에는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 얘기가 뭐냐면 그냥 an이 L 근처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적당한 뭐 2분의 L부터 2분의 3L 요 사이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그래서 GX랑 GNX 입장에서도 보면 뭐 수열은 아니긴 하지만 뭐 지금 함수열이어서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GX가 M 이상이니까 스몰 M 이상이니까 GNX도 언젠가는 얘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M보다는 크거나 같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보면 이제 자세하게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GNX 입장에서는 얘를 이제 우리가 삼각부등식 중에 뭐 이런 게 있었죠. 요런 거, 그렇죠? 요런 거. 그래서 A랑 B 자리에 각각 뭐 GN이랑 G를 넣은 건데, 이제 GNX랑 G랑 이제 뭐가 큰지 이제 잘 모르긴 하지만, 적당히 이제 뭐 큰 쪽, 뭐 예를 들어 GNX가 더 크다. 이제 GX가 더 크다라고 잡아주면, 왜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유니폼리 컨버전스 하니까 어떤 GNX랑 GX의 차이는 내가 엡실론만큼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GNX 입장에서 보면 얘는 뭐 GX 플러스 뭐 엡실론보다 작고 GX 마이너스 엡실론보다는 커요. 그래서 이제 얘를 생각을 해주면 이제 GNX는
저쪽 방향을 생각을 해주면 GNX는 GX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니까 뭐 요 부등식 필요가 없네. 요 부등식 필요. GX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큰데 내가 GX는 아까 최소값으로 뭐 스몰 m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얘는 항상 m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커요. 그래서 뭐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 특별히 엡실론을 뭐 2분의 m으로 잡아줬다. 그럼 얘는 2분의 m이 되겠죠. 모든 x에 대해서. 왜냐면 유니폼 컨버전스니까. 그래서 GNX도 뭐 2분의 m보다 커지는구나. 그러면은 그냥 아까 그 식에서 GNX 빼기 GNX 분의 1 GNX 분의 1 빼기 GX 분의 1 요거 해준 게 GNX에서 GX를 빼준 거고 GX 분의 1 GNX 분의 1을 생각을 해주면 아까 얘는 내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었고 얘네들은 GX는 m보다 컸으니까 m분의 1보다 작고 얘는 GNX는 2분의 m보다 컸으니까 m분의 2보다 작고 얘는 다 그냥 상수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m제곱분의 2의 엡실론보다 작다. 언제? 모든 x에 대해서. 이 모든 x를 해줄 수 있는 이유는 GNX가 GX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뭐 어떤 뭐 상수 곱하기 엡실론보다 작아졌으니까 얘도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유니폼 컨버전스가 된다.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를 보일 때 뭐 이렇게 유니폼 컨버전스를 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절에도 뭐 되게 중요한 연습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한번 또 스스로 풀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6.3절로 넘어서 6.3절에 있는 예제도 조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볼 텐데 fnx를 1 플러스 nx 제곱분의 x로 주어진 실수 전체에서 주어진 요 함수열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제 6.3절이니까 미분된 거 이제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미분된 거 이런 거 많이 물어볼 텐데 뭐 그거를 떠나서 전별 극한함수는 우리가 쉽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n이 분모에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이제 0으로 잘 가겠죠. 그래서 전별 극한함수는 0이 됩니다. f를 이제 전별 극한함수라고 부르면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냐?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물어보는 거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냐? 물어보는 건데 뭐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어차피 뭐 전별 극한함수가 0이니까 그냥 fnx 요거 계산해주면 되죠. fnx 빼기 fx 요거를 계산을 할 텐데 얘는 뭐 1 플러스 nx 제곱분의 뭐 절대값 x인데 뭐 어차피 얘 지금 기함수죠, 그렇죠? 기함수니까 뭐 적당히 0보다 큰 쪽만 뭐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0보다 작은 쪽은 똑같이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절대값 기호 다 빼놓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얘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를 적당히 이제 x에 무관한 식으로 n에만 의존하는 무관한 식으로 바꿔서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고 싶으니까 이제 요런 것도 이제 우리가 뭐 보진 않았지만 이제 요런 것도 우리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결국 x에 무관하게끔 생각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거의 최대값을 찾겠다는 얘기랑 뭐 최대값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금 생긴 형태를 잘 보니까 x를 뭐 그렇게 쉽게 떼어낼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자, 뭐 예전에 막 쉬울 때는 얘를 그냥 막 부등식을 써가지고 뭐 했는데 얘는 이제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 생긴 형태 보면은 뭐 어차피 뭐 0일 때 0이고 이게 기함수니까,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니까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적당히 얘가 미분이 0이 되는 곳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fn 프라임을 계산을 해보면 분모 제곱하고 위에 거 미분하고 아래 거 곱하고 위에 거 냅두고 아래 거 미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1-nx 제곱 1 플러스 nx 제곱의 제곱, 이게 되니까 뭐 아까 뭐 우리가 뭐 그래프 개형에서 보는 것처럼 얘 어차피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여서 감소 증가 감소니까 미분에서 0 되는 여기 0보다 큰 쪽에서 최대값 생기겠죠. 그래서 x가 뭐 루트 n분의 1일 때 최대가 된다. 뭐 우선은 극대긴 하지만 뭐 그래프 개형 꼴을 잘 보니까 최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fnx 빼기 fx는 x인데 x가 루트 n분의 1일 때 최대니까 루트 n분의 1 대입을 해주면 1 더하기 n 곱하기 n분의 1분의 루트 n분의 1, 그래서 분모 2니까 2루트 n분의 1보다 작아요. 오, 이제 원하는 거 됐죠, 그렇죠? 얘 x에 무관하게끔 0으로 잘 가는 애로 잡아줬고, 이제 얘를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유니폼 컨버전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B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이제 fnx가 아까 전별극한 함수가 0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좀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가 좀 궁금한데, fn이 0으로 가니까 뭐, 그리고 fn 어차피 얘는 되게 좋은 함수죠. 연속도 되고 무한번 미분 가능한 되게 좋은 함수인데 fn 프라임 또 0으로 갈까? 뭐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미분해주면 fn이 0으로 가니까 fn 프라임도 0으로 간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한번 진짜 그럴까? fn 프라임 x를 한번 계산해주면, 여기 아까 계산했죠? 저 최대값 찾을 때 1 플러스 n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x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거 얘 n 무한대로 보내려고 보니까 분모는 nx 제곱이 있으니까 n 제곱이고 분자는 n만 있으니까 분모는 n 제곱 정도고 분자는 n 정도니까 n분의 1이어서 0으로 간다. 요러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개수를 무시했어요, 개수. 뭐 잠깐 뭐 전개해 보면 EX 제곱에 뭐 요게 되는데 이제 아마 뭐 여러분들 뭐 많이 약간 뭐 고등학교 때 제가 아직 기억나는 거는 어떤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뭐 이렇게 놓고 실수 전체에서 뭐 ax 제곱 뭐 플러스 뭐 2 마이너스 ax 뭐 플러스 뭐 4는 0 이렇게 놓고, 이거 뭐 방정식의 근의 a가 뭐 바뀜에 따라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도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a na 뭐 요런 이제 함수로 생각해서 뭐 불연속점의 개수가 몇 개냐 뭐 이런 거 뭐 고등학교 때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얘 2차 방정식이니까 뭐 이제 판별식이 0이냐 뭐 0보다 작냐 0보다 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근이 1개일 수도 있고 뭐 0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거 많이 따지는데, 중요한 건 여기 앞에 개수에도 문자가 있으니까 a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랑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 a가 0이면은 얘 그냥 1차식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개수가 x에 대한 식이 있으니까 개수가 0이 되는 거 조심해야 돼요. 0만 아니면 당연히 0이 돼요. 이제 무한대로 보냈을 때 보낸 거를
뭐 새로운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면 뭐 gx라고 이름을 붙이면 뭐 gx는 당연히 x가 0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아까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분모 n제곱 분자 n 그러니까 대충 n분의 1 꼴이어서 0으로 가겠구나. 그거 맞긴 한데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이 개수들 이 0이 아닐 때만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개수가 0일 때 생각을 따로 해줘야 되겠죠. x가 0이면 어떻게 되냐? 0이면은 진짜 0 대입해 보면은 1 나와요, 1, 그렇죠? 그래서 되게 사소하지만 이 전별 극한함수 fn 프라임 얘는 그냥 0이 아니에요. 0일 때는 1인 뭐 진짜 한 점에서 달라서 되게 뭐 큰 차이 없어 보이지만 fn 프라임이 0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된 거 얘기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구나. 그냥 fn이 f로 간다라고 해서 fn 프라임이 f 프라임으로 당연하게 가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증명했었던 게 뭐냐면 fn 프라임 이 미분된 도함수들의 유니폼 컨버전스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게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도함수의 유니폼 컨버전스가 보장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미분된 거 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6.3.4도 보면 fnx는 루트 n분의 sin nx 실수 전체에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우선은 fn이 전별극한함수가 뭔지 생각해보면 얘는 전별극한함수 0인 거 이제 쉽게 잘 보이죠, 그렇죠? 왜냐면 분자는 sin 이거 안에 뭐 nx 뭐가 있든지 간에 sin이면 1보다 작거나 같고 분모가 루트 n이니까 무한대로 가서 전별극한함수 0입니다. 그래서 그 0으로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거 보이고 근데 fn 프라임은 모든 x에 대해서 발산한대요. 요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잘 안 맞죠, 그렇죠? 왜냐 fn이 0으로 되게 유니폼하게 되게 좋게 0으로 가고 있는데 도함수들은 계속 발산한대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요동치고 있는 거죠. 되게 진동이 심한 거고 뭐 실제로 이 그래프를 뭐 제가 그리진 않겠지만 n이 크면은 얘 되게 진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라는 거는 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것처럼 뭐 전별극한함수가 0이고 그래서 전별극한함수 fx라고 써보면 얘는 루트 n분의 뭐 절대값 sin nx고 절대값 sin nx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루트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서 이제 얘가 x에 무관하게끔 만들어줬으니까 우리가 유니폼 컨버전스인 거 금방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미분된 게 뭐냐 fn 프라임 x 계산해보면 이제 sin nx 미분할 때 n 튀어나오죠. 그래서 n 이 분모에 있던 루트 n이랑 루트 n 코사인 nx가 됩니다. 그래서 미분된 거는 x가 무한대로 가면은 계속 발산하죠,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가면 루트 n 때문에. 그래서 fn이 0으로 되게 좋게 가도 fn 프라임은 계속 발산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fn이랑 fn 프라임이랑 뭐 당연히 서로 관계가 있긴 한데 뭐 원래 함수랑 도함수 사이 관계가 있긴 한데 뭔가 유니폼 컨버전스 아니면은 이제 함수열 입장에서 어디론가 수렴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얘네들은 좀 잘 떼어놓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리 자체로 공부를 했었던 것도 뭐 fn이 f로 뭐 잘 수렴하고 있고 사실 뭐 한 점에서만 수렴하면 됐는데 그리고 fn 프라임이 어떠한 g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면은 얘는 전별 수렴만 있어도 되고 아니면 한 점에서의 수렴만 있어도 되고 이제 그랬을 때 f가 미분 가능하다. 뭐 뿐만 아니라 f 프라임이 g다. 그래서 아까 이거 제가 참 이 얘기 깜빡했는데 아까 이 gx가 이런 함수가 나왔을 때 얘는 0에서 미분 불가능하죠, 그렇죠? 뭐 애초에 연속도 아니니까 0에서만 1이고 아닌 곳에서는 전부 다 0이니까 미분 불가능하죠, 연속 아니니까.
그래서 FN이 0으로 잘 수렴했는데 아까 유니폼 컨버전스였는데 애초에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로 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FN이 뭐 F로 간다라고 해서 FN 프라임이 항상 F 프라임으로 가는 건 아니다. 뭐 뿐만 아니라 F 프라임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좋은 상황을 다 얘기하려면 FN 프라임이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거를 이제 가정을 하면은 이제 뭐 다 좋은 일이 생긴다. 네, 이런 게 우리가 6.3절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였죠. 네, 그래서 제가 뭐 6.2절이랑 6.3절에 있는 뭐 예제들 몇 개 좀 풀어봤는데 뭐 제가 뭐 저번 시간에 그 연소문제 몇 개 고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고르면은 여러분들 고른 문제만 풀고 안 고른 거는 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할까봐 딱히 고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다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솔루션도 금방 찾으면 나오고 아까 뭐 이런 문제 푸는 것들 전부 다 챗GPT 이런데 물어보면은 전부 다 알려줍니다. 아까 뭐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뭐 연속인데 균등 연속은 아닌 함수 예제를 찾아달라고 얘기하면은 뭐 엄청 다 찾아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문제 입력하고 요 문제랑 뭐 비슷한 문제를 알려달라라든지 이 문제를 통해서 뭐 공부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하면은 엄청 많이 알려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몇 개 고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도움을 받는 용도로 더 공부하는 용도로 쓰면은 이제 좋으니까 대신 뭐 그냥 스스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뭐 솔루션 찾아보고 공부하고 뭐 어디 챗GPT나 구글에 검색해서 물어보고 이런면은 당연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겠죠. 뭐 내용 잘 이해도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뭐 문제를 따로 고르지는 않고 몇 개 그냥 그때 골라서 좀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스스로 이제 풀어보고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